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가장 묻는 사주풀이 방법 중에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 6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부분이며 가장 풀 수 없게 꼬아져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잘 이해하셔도 엄청 실력이 많이 오른다. 거의 뭐 원래 고수랑 초보랑은 한 끗 차이밖에 안 나요. 근데 그 한 끗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아는 만큼 보이는 것도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고요. 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6번째입니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 그 6번째는요. 신사를 너무 많이 채용한다. 이 부분이에요. 신살. 어떻게 보면 중요합니다. 신살 많죠. 상당히 많은데 너무 많이 채용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신살로만 모든 것을 본다. 가능하지 않다고 봅니다. 절대 불가능하죠. 오늘 현재 시간으로 사주를 한번 세어보도록 할게요. 21년 6월 20일 시간은 뭐 잠깐 세팅한다고 2분 지났는데 크게 의미 없습니다. 2시간 편차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기본 개념을 확실하게 정립하고 가지 않으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주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뭐 신축년 갑오 월에 신축 연애 병신시네요. 그리고 뭐 오행은 당연히 목이 하나, 화가 두 개, 토 두 개, 금 세 개, 수 없는 사주입니다. 수가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금이기 때문에 신금일간이기 때문에 식상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고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 사주를 보면은 가장 심플하게 보는 건 이거죠. 도화, 화계, 그 다음에 역마입니다. 이렇게 놓고 보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문자님이 봤을 때 혹은 상담자들이 봤을 때 사주를 어느 정도 알고 보잖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은 일단은 뭐 그냥 봤을 때는 도화가 두 개 있고요. 화계가 두 개 있고요. 도화가 한 개 있고 역마가 한 개 있네요. 그죠? 도화 같은 경우는 뭐 당연하게도 좌오묘입니다. 그리고 화계 같은 경우에는 진술충이고요. 역마 같은 경우에 인신사해죠. 가장 심플하게 봤을 때는 이렇게 봐요. 그죠? 그리고 12 신살로 봤을 때는 더 구체적으로 12 신살로 볼 때는 더욱 뭐 많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여기에서는 망신, 화계, 년살, 화개살 이렇게 있고요. 뭐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여기다가 플러스 1씩 더는 거죠. 화계가 두 개, 도화가 연살이 도화살입니다. 그리고 망신 같은 경우에는 12, 다시 말해서 12가지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뭐 월살이라거나 망신, 장성, 반할, 역마, 육회, 화계, 겁살, 재살, 천살, 시살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 세 가지만 보지는 않아요. 망신 같은 경우 배가 망신을 의미하는 부분도 있고요. 화계가 두 개이기 때문에 화계는 좀 강하게 작용한다.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주를 봤을 때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뭐 개념은 지우고 이렇게 4개, 2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뭐 이 사주를 볼 때 만약에 역마 같은 경우에는 일단 키워드를 볼까요? 이동, 변화, 그리고 통신, 뭐 운전, 운송 이런 거고 화계는 예술, 예체능, 고독 뭐 이런 키워드, 종교, 철학 그리고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능, 도화 같은 경우에는 예능 그리고 뭐 끼, 재주 뭐 그리고 외모가 뭐 아름답다 뭐 연애운 이런 부분 뭐 성욕 같은 것도 되죠. 성욕
그죠? 그래서 도화 많으면은 뭐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데 이 사주를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이 사주는 이렇게 놓고 본다면 화개가 많잖아요. 근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원리 원칙대로 하면 화개가 많기 때문에 지문자님은 뭐 예술, 예체능, 종교 뭐 이런 부분에서 종사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당연하게도 신살만 가지고 보는 부분은 적중률이 극히 낮아요. 오히려 반대로 역마가 없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동수가 들어오는 시기에는 운에서 이 사람도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키워드는 네, 도화, 화계, 역마가 기준이 아니라는 점, 네, 오행의 변화를 봐야 된다는 점. 일단은 그렇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리고 뭐 제가 저번에 한번 사주를 상담을 했을 때 네, 질문했던 부분을 예로 들자면은 그분이 뭐 일단 기본적으로 모르시는 부분인지 아는 분인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 달라길래 음양오행론으로 목화토금수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는 부분 이런 부분이다라고 하니까 뭐 자기가 딴 데 가서 봤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그게 길이고 흉인지는 별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알고는 있어야 되는데 상위 개념을 활용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1 더하기 1이 2지만 실제로 그렇게 쓰지 않잖아요. 1 더하기 1이 3이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안 쓰잖아. 1 곱하기 3인 3이다.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리고 뭐 마찬가지로 이게 1이니까 이렇게 설명하지. 2 더하기 2 더하기 2 하면은 이 개념은 결과적으로 8이지만 이렇게 쓰지 않고 2 곱하기 4는 8이다. 이런 개념을 쓰기 위함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명리학도 똑같습니다. 이 개념은 상위 개념을 채용하기 위함이다. 굳이 쓰지 필요가 없어요. 물론 뭐 간단하게는 뭐 종종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는데 네, 뭘 보냐에 따라서 쓰고 안 쓰고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리고 뭐 곱하기 같은 경우도 곱하기도 맞지만 반대 개념인 나누기를 채용하기 위함도 있어요. 그래서 사칙연산을 사용하죠. 그렇게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상위 이론을 채용하다 보면은 12신살도 뭐 많이 활용 안 하시는 분들은 많이 활용 안 해요. 학파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5번째입니다. 행운의 개념이 없습니다. 이 개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명리학은 시간의 학문이잖아요. 시간의 학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타고난 명보다는 운을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운명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타고난 운과 명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종교적인 부분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뭐 운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한자 뜻 그대로 네, 사람의 이제 뭐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이런 개념이 있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운과 명에 대해서 분리를 시키자면은 운은 행운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명은 네, 타고난 명이죠. 다시 말해서 이 부분은 사주팔자를 의미하고요. 이 부분은 이제 행운인데 행운이 뭐냐면은 대운, 세운, 그 다음에 뭐 그 외에도 많아요. 뭐 일년운세도 있고 월운도 있고 일운도 있고 일진이라고 하죠. 일진, 시간점, 시간대운, 그죠? 그리고 그 외에도 뭐 사주, 다시 말해서 사주운도 있어요. 초년, 중년, 말년 이런 식으로 이게 다 행운입니다. 행운 개념이고요. 그리고 뭐 시간점 같은 경우도 그죠? 또 분리시켜서 보는 부분 이렇게 합쳐서 운명이라고 봅니다. 근데 타고난 명만 봅니다. 네. 여기서 재밌는 점은 이 부분을 알아야 됩니다. 이 부분이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긴 사주가 있어요. 네. 수가 없는 사주가 있어요. 근데
독학하신 분한테 이리저리 다녀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왔는데 독학 가서 똑같은 얘기만 하는데 전 다른 얘기를 한다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도 뭐 예를 드는데 많은 분들 중에 하나를 예를 들기 때문에 크게 메타는 변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런 분이 많아요. 카카오에서 일단은 채널에서 저한테 문의를 했는데 그쪽은 무료가 많은 부분도 있어요. 네이버 엑스퍼트는 100% 유료고 유튜브도 유료인데 유튜브는 결제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좀 매칭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계좌를 달라 그러거나 이렇게 되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무료를 많이 보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사주가 있다. 그럼 무조건 뭐 당신은 수가 없는 사주니까 무식상이네요. 이러면서 무식상에 대해서 막 논리적으로 말해요. 근데 이거 한 번 들었을 때랑 10번 들었을 때랑 100번 들었을 때 기분이 다를 겁니다. 또 저 소리 하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재밌는 점은 이 사람이 신축년이잖아요. 근데 올해가 신축년이잖아. 물론 태어난 일 한 살에서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근데 보금살도 됩니다. 신축인데 신축 일주기도 하고요. 그럼 이렇게 놓고 보는 것도 가능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 사주가 신강사주인데 신강사주잖아요. 뭐 일단은 득지 득령 득세를 보면은 득세가 됐고 득지가 됐잖아요. 물론 월은 다행히 매칭이 안 됐지만 그 부분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도 뭐 세력적으로 봤을 때는 세력을 잡을 때는 센 편이긴 해요. 네, 그죠? 토가 2개고 금이 3개니까요. 물론 기초 이론에서 보시는 분은 월만 보고 무조건 신금이 5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이제 뭐 무조건 이거는 등령을 못했기 때문에 약한 편 신약사주입니다 이렇지 않거든요. 왜냐면 이거 편관격이잖아. 격국으로 봤을 때 그죠? 편관격이기 때문에 신금이 편관격이다 이랬는데 정작 실제는 시지 그 다음에 년간 년지 전부 다 자기 세력이죠. 그렇기 때문에 5대3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고 기본을 잡은 다음에 뭘 보냐면은 행운을 봅니다. 좋고 나쁘고는 행운을 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타고난 명은 이 사람이 뭐 보통 사주잖아요. 뭐 오행은 일단은 수를 제외하고 고르게 갖췄지만 음양으로 봤을 때도 뭐 어느 정도까지는 조화를 물론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이름에 뭐 수 넣으면 되죠. 타고난 명은 이 정도면은 뭐 K7 정도 된다고 봅시다. K7이다. 근데 도로는 여기가 초년에는 보통 고속도로 고속도로라고 봅시다. 고속도로인데 20세를 넘어가면은 이제 고속도로에서 나와서 어디로 가냐면은 촌길로 가요. 촌길로 가서 한 60세까지 촌길에서 달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개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이 타고난 복은 그렇게 좋은데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이제 20세부터 힘들게 빠진다. 이렇게 보는데 힘들게 가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힘이 드는데 당신은 무식상이라서 힘듭니다. 식상이 없어서 당신 이러면은 이제 이게 화가 난다는 거죠. 난 지금 작년에 그 얘기 들었을 때는 이제 작년에는 그 일이 맞았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근데 아닌 상황에서 그런 무조건 식상 가지고 뭐 얘기하는 사람은 이제 적중률이 떨어진다. 욕을 먹는다. 내가 지금 돈을 주면서 빌려달라고 해서 군비쟁제가 돼서 막 힘든데 갑자기 식상 얘기를 하면은 화가 나죠. 관심도 없는 전혀 관계도 없는 물론 맞으면 되는데 안 맞으니까 문제다. 그리고 그렇게 단면적으로 보면은 좀 사람들이 다 똑같구나 나도 볼 수 있구나 이런 개념을 가져요. 그러니까 행운의 개념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뭐 그거 계산하는데 보면은 다 계산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초년인 그래도 수가 들어왔었죠. 그죠? 그리고 신강사주이기 때문에 금수가 들어오면 별로 좋을 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 계산할 때도 월지만 보지 말고 다 봐요. 좀 골고루. 네, 무조건 월지만 보고 귀찮다고 계산하면은 또 단면적인 해석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렵죠. 왜냐면 하평 출판에 다 봐야 되거든, 이거.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미리 준비해온 사주는 아니라는 거. 왜냐면 지금 시간에 맞춰서 사주를 제가 세워서 했기 때문에 네, 이거에 대해서 열심히 하시면은 빨리빨리 돼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빨리 보고 정확하게 보는 부분을 매칭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뭐 원국이 좋아도 전성기가 끝나면은 흐지부지하다. 그런 부분. 그 외에도 뭐 연애운, 결혼은, 매매운 전부 다 행운 보고 파악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뭐 타고난 명인데요. 뭐 타고난 모양이고요. 이거는 만들어가는 모양이고요. 이거는 나중에 되면은 중년 되면 사람은 배우는 동물이기 때문에 거의 이거보다 이걸 보는 게 맞아요.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길을 걸어왔고 그죠? 그리고 특히 운의 흐름을 보는 법도 다양해요. 이것도 뭐 예를 들어서 학파마다 다른 개념으로 봐요. 특히나 정통명리만 보지 않고요. 다른 부분도 월지 같은 경우도 잘 봐야 돼요. 이거 월지 중요하죠. 근데 이것만 보면은 답이 없습니다. 네, 무슨 개념이면은 매년 12월은 자수가 지지에 있어요. 한번 볼까요? 6살 때도 뭐 6살 때도 예를 들어서 뭐 26년이잖아요. 이 사람이 한 살이니까 태어난 지 얼마 됐으니까. 근데 26년에도 12월은 자수입니다. 그리고 27세도 12월에 자수예요. 28세도 12월에 자수예요. 똑같습니다. 근데 과연 12월에 맨날 좋을까요? 네, 그건 또 아니죠. 그죠? 천간에 뭐가 떴는지도 봐야 되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땐 다른 학파를 채용해야 돼요. 그죠? 네, 그런 부분 이해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정통명리로만은 이제 해석이 한계가 있고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통명리를 필히 숙지하고 곱하기 나누기 다 마스터하고 난 뒤에는 이제 다음 학파를 여러 개를 더 채용하면은 막힘없이 해석이 가능해요. 그리고 그 중에서 빠르게 보는 것도 있어요. 빠르게 보는 학파랑 뭐 저렇게 시간점 보는 학파 몇 개를 더 채용하면은 좋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음양의 개념을 알지 못한다. 이것도 엄청 많이 빠져 있는 내용이에요. 빠져 있고요. 엄청 많이 빠져 있어요.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을걸? 왜냐면 이거 초반에 나오거든. 무슨 말이냐면은 음과 양에서부터 이제 오행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가는데 이 음양은 갖다 버리고요. 나중에 오행 가지고만 운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거를 이제 독학하시는 분들 한 100에 90은 솔직히 말해서 95는 이거 안 쓸걸. 그리고 저번에 그런 사람도 봤어요. 독학한 사람인데 뭐라 그러냐면은 이 개념을 쓰기는 쓰는데 뭐 이상하게 써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양의 개념을 알지 못한다. 중요하죠. 그리고 가끔 조우만 쓰는 사람도 있어요. 전혀 잘못됐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이 개념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거 제끼고 오행 갔다가 육친으로 갑니다. 그죠? 육친이고요. 육신이고요. 십성이고요. 그죠? 이걸 바로 넘어가요. 오행 갔다가 음양은 거의 안 써요. 왜 안 쓰냐? 모르니까 안 쓰죠. 그리고 왜 안 쓰냐고 물어보면 그런 개념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 음양 개념이 없어. 네, 그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자면은 음은 어두움입니다. 양은 밝음이고요. 이 개념 누르면 나오잖아. 볕양. 역학의 태극의 두 가지의 기운. 이런 말이고요. 음은 반대로 어두움입니다. 달,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 이 사주에 대입해서 볼까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신금일간이죠.
신금 같은 경우에는 엄밀히 따져서 음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축월에 축을 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축토다. 축토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네, 자수에서 축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음입니다. 그런 부분도 맞죠? 네,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 개념을 이제 잘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음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주는 음이 많을까요? 양이 많을까요? 이런 개념에 대해서 두 가지로 봐야 됩니다. 한 가지는 전체적인 오행 밸런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수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음이 적을 수도 있어요. 그죠? 1차적으로 봤을 때는, 오행으로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잡으라 그러면 다 잡습니다. 그리고 뭐 신금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죠? 그리고 축토 같은 경우에는 애매하죠. 왜냐하면 토는 일반적으로 봤을 때 중립적인 위치거든요. 그죠? 목화, 양이죠. 금수, 음이죠. 가을, 겨울이니까 봄, 여름이고요. 토 같은 경우를 네, 정확하게 찝어내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정확하게 따지면은 양에 가까워요. 원래 원칙대로는. 오행은. 근데 실질적으로 이것도 양토, 음토로 구분하면은 또 이제 분리가 되겠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음토라고 봐도 돼요. 음토다. 그죠? 그럼 이 사람은 겉은 과연 차가울까요? 아니면 뜨거울까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음이 강하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주는 음이 강한 사주예요. 네. 겉으로는 뭐 좀 남성스러울 수도 있는데 속은 완전 음침할 수도 있고요. 음기가 강할 수도 있고 직업적인 부분에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고 보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가 없어도 뭐 무조건 음이 필요하군요.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보진 않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론적으로 잘 정립해야 된다. 음양 엄청 중요하죠. 어둠. 그리고 음과 양이 많았을 때에 대해서 성향이나 메타, 개념 정확하게 정립하는 게 좋아요. 만약에 이걸 조우로 본다. 근데 6월이잖아요. 6월 평관격. 그죠? 월제 저걸 끼고 있으니까. 그럼 이 사주 좋은 사주입니까? 나쁜 사주입니까? 당연히 좋은 사주라고 보죠. 왜냐하면은 음기가 강한데 태양이 있고 태양 병화가 천간에 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지에는 반대로 불이 또 있어요. 그러면은 뭐 좋은 사주죠. 금이 녹아서 물건으로 됩니다. 보석이 되죠. 괜찮습니다. 결론적으로 경우에 따라서 수가 없어도 사는데 문제가 없다. 그죠? 이렇게 보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